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 바로 통신 장비 분야에서 상당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회사죠. 시에나 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 심볼로는 CIN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에나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좀 다각도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보면 2025년 10월 23일 종가가 172.58달러였는데 이게 하루 만에 거의 5% 가까이 4.92%나 상승했거든요. 이런 급격한 움직임 뒤에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뭔가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시에나라는 기업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무 상태는 어떤지 탄탄한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한 시장 환경, 그러니까 산업 동향은 어떤지도 짚어봐야겠죠. 네, 그리고 기업 자체의 강점과 약점, 또 어떤 기회가 있고 반대로 어떤 위협 요인이 있는지 우리가 흔히 스워트 분석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맞습니다. 수업 분석을 통해 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이 시에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에나, CIENA라는 기업에 대해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들,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역시 시에나가 속한 산업부터 봐야겠죠? 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시에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기업이 활동하는 무대, 그러니까 거시적인 통신장비 시장 환경과 그 산업의 큰 흐름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통신장비 시장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데이터 쓰나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쓰나미요. 표현이 좀 강렬한데요. 근데 사실 피부로 와닿는 말이긴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AI는 말할 것도 없고 5G 이동통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또 사물 인터넷, IoT 같은 기술들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확실히 데이터 사용량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체감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시에나 같은 네트워크 장비 회사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냥 데이터 많이 쓰니까 장비 많이 팔리겠네? 이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이상이죠. 단순히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걸 넘어서 그 폭증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지연 시간 없이 처리하고 전송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지연 시간,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고도화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시에나가 가진 기술력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군요. 맞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도 그래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예측 재료들을 보면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규모가 2025년에 대략 한 1,166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게 2035년에는 2,143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6%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셈이죠. 와, 10년 뒤에는 시장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지는 거네요. 연평균 6% 성장률도 상당히 견조한 수치고요. 그런데 이 6% 성장이라는 숫자 안에서도 특별히 더 성장을 이끄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시장이 다 똑같이 성장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성장 동력이 바로 광통신 기술 분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밀 파장 분할 다중화, 영어로는 DWDM,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이라고 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DWDM이요?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보내는 길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 기술이 1차선 고속도로였다면 이 DWDM 기술은 하나의 광섬유 케이블,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체는 하나인데 그 안에다가 여러 개의 다른 색깔빛, 즉 파장을 동시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마치 1차선 도로 위에 마법처럼 수십 개, 수백 개의 차선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하나의 케이블로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보낸다? 그럼 전송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전송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I 모델을 학습시킨다거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환경에서는 이 DWDM 기반의 광학 네트워킹 기술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인 거죠.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데이터 고속도로의 차선을 엄청나게 늘려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DWDM이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에나가 바로 이 DWDM을 포함한 광학 네트워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데이터 흐름 자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트래픽 증가의 수혜를 넘어서 이 고성능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AI나 클라우드 시대에 정말 핵심적인 기술을 쥐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시에나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기술적 혜자가 상당히 깊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강력한 기술력이 실제 경영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에나의 재무 상태, 특히 최근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흔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자세히 보면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0.67달러로 나왔습니다. 0.67달러요? 네.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당시 시장 분석가들이 예측했던 평균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상치보다 무려 26.42%나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와, 26% 초과 달성이면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시장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었네요. 매출은 어땠나요? 매출도 좋았나요? 네, 매출 역시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1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역시 분석가들의 컨센서스, 즉 평균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이익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고 그럼 성장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매출 성장률이요. 매출 성장률이 정말 돋보입니다.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이 무려 29.4%나 증가했습니다. 29.4%요? 거의 30%에 육박하는 성장률이네요.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이 정도 성장률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이 통신장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성장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역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분석됩니다. 아, 역시 AI군요. 네,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그걸 실제로 운영하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데이터 전송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앞다퉈서 시에나의 고성능 광학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실적 성장세는 정말 확실히 강력하네요. 성장 스토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는 시에나를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여기가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기업의 현재 주가를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후행 주가 수익 비율, 영어로는 trailing PE라고 하는 이 지표가요. 현재 약 176배 수준입니다. 176배요. 잠깐만요. 176배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닌가요? 보통 성장주들이 P가 높다고는 하지만 176배는 정말 좀 부담스러운 숫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겠죠. 현재 이익 대비 주가가 매우 비싸다는 의미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보면 투자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 게 바로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forward PE입니다. 이건 과거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시에나의 forward PE는 현재 약 46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포워드 P는 46배요. 176배보다는 훨씬 낮아졌네요. 그래도 46배면 여전히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요. 네, 맞습니다. 46배도 결코 낮은 PE는 아니죠. 하지만 후행 PE와의 이 큰 격차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이건 결국 시장이 시에나의 미래 이익이 앞으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성장할 거라는 아주 강한 기대를 현재 주가에 이미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군요. 시가총액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243억 4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조 원이 좀 넘는 규모겠네요? 알겠습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강하게 녹아있는 밸류에이션이네요. 그런데 항상 기대가 크면 그만큼 위험도 따르는 법이잖아요. 만약 기대만큼 성장을 못하면 실망도 클 수 있을 텐데 이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 특히 재무 안정성은 괜찮은 편인가요? 부채가 너무 많다거나 그런 위험은 없나요? 재무 구조 자체는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자기 자본과 비교해서 보는 지표가 있죠. 부채 대 자기 자본 비율, Debt to Equity Ratio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약 0.57 수준입니다. 0.57이면 보통 1 미만이면 안정적이라고 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 미만 혹은 산업에 따라서는 2 미만까지도 건전하다고 보는데 0.57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자금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 커런트 레이시오 같은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무 건전성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만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양날의 검이라는 점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항상 따라다니겠네요. 맞습니다. 미래 실적이 시장의 이 높은 기대치, 이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견조한 실적 성장세와 비교적 탄탄한 재무 안정성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내포된 그 강한 성장 기대감을 앞으로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시에나라는 기업의 내부적인 역량과 또 외부 환경 요인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스워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에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강점, 스트렝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시에나의 강점을 이야기할 때 뭐니 해도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은 역시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입니다. 특히 광학 네트워킹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술 리더십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에 공개한 웨이브로직 6, 웨이브로직 6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광섬유 하나에 들어가는 단일 광파장으로 초당 1.6 테라비트, 즉 1.6 TBPS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1.6 테라비트요. 와,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초당 1.6 테라비트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기술력이 단순히 숫자가 높다, 빠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고객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속도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화두인 거대 언어 모델 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 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1.6 테라비트급의 전송 속도는요, 기존 기술로는 몇 주씩 걸리던 학습 시간을 며칠 단위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렇죠. 데이터 전송 병목 현상을 해소해서 AI 개발 속도 자체를 높여주는 겁니다.
즉 시에나는 데이터 센터 고객들에게 단순히 빠른 속도를 파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개발 시간 단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라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단순 기술력이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로 직결되는 가치네요. 네, 바로 이 점이 AI 시대를 맞아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고객들을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꾸준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견조한 재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고객에 편중되지 않고 전 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비교적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시에나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 기술력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 창출 능력,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견조한 재무 성과와 다변화된 고객 기반까지 확실히 강력한 면모를 여러 방면에서 갖추고 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겠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약점, 위크리스는 있기 마련이니까요. 시에나가 가지고 있는 약점 혹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아까 밸류에이션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죠. 후행 PE 비율이 176배에 달한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만약 조금이라도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을 경우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높은 기대감은 언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 다른 약점은 없을까요? 수익성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는 ROE, 리턴 온 에셋이나 총자산 대비 수익률인 ROA, 리턴 온 에셋 같은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수익성 지표들이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 평균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ROE나 ROA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가요?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건 결국 시에나가 투입된 자본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시에나처럼 첨단 기술 개발에 막대한 R&D 비용을 계속 투자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성 지표보다는 미래 기술 선점에 집중하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자본 및 자산 활용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는 이해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성 효율 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혹시 또 다른 약점은요? 또 하나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매출 구조를 봤을 때 소수의 특정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형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같은 몇몇 핵심 고객들이 시에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다는 거죠.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요, 그 핵심 고객 중 하나가 갑자기 투자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한다면 또는 경쟁사의 솔루션이 더 매력적이어서 그쪽으로 갈아탄다면 그렇게 되면 시에나의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수익성 효율 개선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소수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 이 세 가지 정도를 시에나가 안고 있는 주요 약점으로 꼽을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다시 외부로 돌려서 시에나 앞에 놓인 기회, 어퍼튜니티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에나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기회 요인 정말 명확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거대한 기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AI 혁명 그 자체입니다. 역시 또 AI군요. 네, 시에나의 CEO인 게리 스미스가 직접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AI는 우리 시에나의 핵심 사업인 고속 연결 솔루션 분야에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 투자 사이클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요. 아주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거죠. CEO가 직접 그렇게 언급할 정도면 내부적으로도 AI발 수요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그걸 서비스로 제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 처리 능력과 전송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송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데 바로 여기에 시에나의 주력 제품인 고성능 광 네트워킹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메가 트렌드라고 봐야겠죠. 네. AI가 몰고 온 데이터 트래픽 증가는 시에나에게 정말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회 요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I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자체의 꾸준한 성장세도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운영하기보다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도입이 늘고 있죠. 네.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가 계속 확장되고 또 기존 데이터 센터들도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비를 고도화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시에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죠. 클라우드 시장 성장도 빼놓을 수 없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5G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5G 망 구축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이미 구축된 곳에서는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망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5G도 관련이 있군요. 네. 5G가 내세우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같은 특성들을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단순히 기지국만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지국들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전달해주는 네트워크의 중추신경망, 우리가 흔히 백본망이나 전송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이 부분의 대대적인 성능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백본망과 전송망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가 시에나의 주력 제품인 광전송 장비입니다. 따라서 5G 확산 역시 시에나에게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와, 정말 AI, 클라우드, 5G라는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메가 트렌드 세 가지가 전부 시에나에게는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기회 요인은 정말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순풍만 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시에나가 경계해야 할 위협, 스트레스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은 역시나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이 통신 장비 시장은 전통적인 강자들이 아주 많이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스코, 또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있죠. 이들과 시장 점유율을 놓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경쟁사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하네요. 시스코, 노키아, 에릭슨이라. 그렇죠. 이들과의 경쟁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또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면 앞서 강점으로 꼽았던 기술 개발, 즉 R&D에 정말 막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격 경쟁 압박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비슷하다면 고객들은 당연히 더 싼 제품을 찾게 될 테니까요. 기술 개발 경쟁과 가격 경쟁 압박, 이게 가장 큰 위협이군요. 이런 경쟁 환경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이 산업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에나가 웨이브로직 6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뒤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시에나가 다음 세대의 핵심 기술 트렌드를 놓치거나 혹은 경쟁사 중 한 곳에서 시에나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술 리더십이라는 강점은 언제든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인 거죠. 와,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시장이네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바로 뒤처질 수 있겠군요. 꼽자면 역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뭐 시에나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요.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긴장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IT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시에나의 매출이나 이익 실현에도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변수는 기업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시스코, 노키아 등과의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의 변화는 빠른 기술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능력 요구, 마지막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 변수까지. 기회 요인이 큰 만큼이나 넘어야 할 도전 과제들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 환경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그리고 SWOT 분석을 통해 시에나를 둘러싼 여러 내외부 요인들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시장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시에나를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또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들의 시각을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전반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투자은행이나 리서치 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들의 투자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대부분 매수, 마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곳들도 완만한 매수, 머더레이트 바이 정도의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 대체로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 또는 완만한 매수 의견이 우세하다는 거군요.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나요? 아까 현재 주가가 170달러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건가요? 향후 12개월 동안의 목표 주가는 제시하는 기관별로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가장 낮게 제시된 목표 주가는 75달러 정도고요. 반대로 가장 높게 제시된 목표 주가는 185달러까지 나와 있습니다. 와, 75달러에서 185달러면 편차가 상당히 큰데요. 거의 2.5배 차이가 나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목표 주가 범위가 꽤 넓죠. 현재 주가 170달러대 초반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 분석가들은 이미 주가가 적정 가치에 상당히 근접했거나 혹은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반면 그래서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 다른 분석가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그래서 목표가가 180달러 이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 범위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시에나의 미래 성장 경로와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직도 오를 수 있다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이 좀 비싸다고 보기도 하고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투자 의견 자체는 매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익 성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결국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이익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해줘야 할 텐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익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이익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분석가들 사이에 이견이 별 없습니다. 아주 밝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시에나의 연간 이익 성장률이 미국 전체 시장의 평균 이익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시장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네, 특히 다가오는 2026 회계연도에는 약 17% 수준의 아주 견조한 이익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나 경영진이 제시했던 중장기적인 영업이익률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앞당겨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연 17% 이익 성장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그 정도 성장률이라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시에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앞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에나가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광학 네트워킹 기술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시장의 강한 믿음, 그리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의 시각까지 들어보니 시에나에 대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에나 코퍼레이션, CIN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 환경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까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나눈 내용들을 핵심만 다시 한번 간추려서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시에나는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네트워킹 기술력, 특히 DWDM 분야에서의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력을 무기로 해서 현재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트렌드죠. 바로 인공지능 AI와 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기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최근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인상적인 실적 성장을 실제로 보여주었고요. 또 재무 구조 역시 부채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기회 요인들도 아주 명확합니다. AI 모델 개발과 운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 클라우드 및 기존 데이터 센터 시장 자체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확실한 메가 트렌드가 시에나에게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주가 수준에는 미래의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었고요. 또 ROE나 ROA 같은 수익성 지표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소수의 대형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다소 높다는 점도 잠재적인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위협 요인으로는 시스코, 노키아, 에릭슨 같은 정말 막강한 경쟁사들과의 끊임없는 기술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또 워낙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산업이다 보니 여기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기회 요인도 아주 명확하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과제와 위험 요인들도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기회와 리스크가 선명하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나를 평가할 때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한두 분기 실적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시에나라는 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단순히 현재 보여지는 실적이나 주가 흐름 같은 현상만을 쫓아가기보다는 이 회사가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기술 변화의 거대한 파도를 잘 헤쳐나가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높은 기대치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정말로 갖추었는지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에나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분석이 시에나라는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시에나는 앞으로도 이 기술 혁신의 가장 앞자리에서 계속해서 리더십을 유지하며 순항할 수 있을까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데이터 수요가 과연 시에나의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